이 양극성 장애의 또 위험도가 또 어디에 있냐면요.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자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. 양극성 장애 환자는 뭐 우울사파일 때나 뭐 조증사파일 때, 뭐 경부증사파일 때 모든 사파에서 자살 가능성이 있어요. 약 25에서 50%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요. 양극성 장애 환자 2명 중에 1명은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15에서 19% 정도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.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살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우울사파일 때 자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2형 양극성 장애 환자가 1형에서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해요. 특히 양극성 장애도 이제 여러 가지 공황 장애, 뭐 불안 장애, 뭐 다른 뭐 사회 불안 장애, 여러 가지 불안 장애가 같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. 양극성 장애, 불안 장애가 같이 발생했을 때 자살 시도와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특히 질병 초기의 남자 환자거나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음주하는 문제가 있다면은, 그리고 최근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황이라 한다면은 자살 위험도가 더 높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혼자 두시면 안 되고요. 꼭 같이 누군가가 뭐 혼자 거주하는 상황이었으면은 누가 잠깐 같이 계셔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. 양극성 장애의 치료는 그 고혈압, 당뇨처럼 이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인 질병이에요. 우리 혈압하고 당뇨를 의지로 치료한다고 하지 않잖아요. 어떻게 설득하고 상담해서 치료한다고 하지 않잖아요. 양극성 장애는 어떤 심리사회적인 그런 접근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.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. 이 최소 2년 이상의 약물 치료 기간을 소요한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. 주로 기분 조절제와 항정신병제로 치료합니다. 우울사파일 때건 뭐 조증사파일 때건 이 두 가지가 기본 백본이 됩니다. 기본 조절제와 항정신병제. 대표적인 기본 조절제로는 리튬과 발프로에이트, 라모트리진 이 세 가지를 꼽고 있고요. 특히 리튬은 양극성 장애, 조증사파와 우울사파 둘 다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. 발프로에이트는요, 리튬에서 효과가 좀 부족할 때 병합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. 라모트리진은 우울사파에서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라모트리진은 좀 다른 약하고 좀 다르게 좀 심각한 그 부작용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. 약 용량을 천천히 일주일에 12.5ml씩 아주 저용량으로 천천히 용량을 증량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50에서 150, 200ml까지 용량을 좀 유지하게 되는데요. 각자 환자분마다 그 필요한 용량이 좀 정해져 있어요. 어느 정도 용량을 올리다가 그 증상의 효과를 보이는 용량에서 멈춰서 유지하게 돼 있는데요. 만약에 라모트리진은 약을 천천히 용량을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. 용량이 어느 정도 뭐 50ml 이상 좀 용량이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렇게 간헐적 복용을 하면은 그 약발진이 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약발진이 있는 거를 무시하고 약을 높은 용량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모든 점막이 다 벗겨지는 그런 자가면역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생명이 좀 위중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꼭 그런 경우는 응급실에 내원하시거나 병원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. 라모트리진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방 드릴 때 꼭 이 부분은 약발진 여부를 항상 주의를 좀 드리고요. 약을 꾸준히 드셔야지 간헐적으로 복용하지 않도록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리튬하고 발프로에이트는 부작용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용량을 어느 정도 일정 용량을 유지를 하는데요. 너무 간헐 복용을 해서 높은 용량을 먹었다 하는 경우에 약발진이 좀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굉장히 많이 졸리기도 하고요. 특히 발프로에이트는 졸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기본 조절제는 꾸준히 빠뜨리지 않고 매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병 앞에서 같이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약으로 항정신병제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, 아리피프라졸, 올란자핀, 커티아핀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요. 아리피프라졸이 있는데요. 아리피프라졸은 단독으로도 양극성 장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인 것 같아요. 우울사파하고 조증사파 둘 다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인지기능의 약물 치료를 좀 장기간 하다 보면은
어느 순간 좀 멍해진다, 좀 건망증이 생긴다, 뭐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흔치는 않은데 용량이 좀 높은 경우에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리피프라졸이 좀 그런 좀 건망증이나 뭐 인지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를 좀 예방을 좀 해줍니다. 이 치료를 하지 않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거든요. 이 주요 우울장애나 조증사파는 그냥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는 돼요. 주요 우울장애는 한 6개월 정도, 조증사파는 뭐 2달에서 한 1년 안에는 그냥 치료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좀 완화됩니다. 우리 두뇌의 뇌 가소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자살 위험도가 높잖아요. 그리고 조증사파인 경우는 금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. 돈을 많이 쓰고 또 사회적 관계가 다 파탄 나거든요. 막 친구들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막 싸워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개인적인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없이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안타깝지만 정상 기분 상태를 다시 되찾기 힘들어요. 그리고 병전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요. 이 질병의 특성 자체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,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점점 인격이나 기능 수준, 뭐 인지 기능의 황폐화가 진행되는 질병이거든요. 난치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. 치료의 목적은요, 더 이상의 사파가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그 우울증이든 조증이든 어쨌든 더 이상의 사파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. 기분이 안정돼서 더 이상의 기분 사파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관해 상태라고 하더라도, 다 나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유지 치료, 즉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. 첫 발병했을 때는 우울 사파든 아니면 뭐 조증 사파든 경부증 사파든 첫 발병에서는 적어도 1년 정도, 재발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권유하는 편입니다.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잦은 재발을 했다거나 정신병적 양상이 있었다거나 조기 발병, 더 어린 나이, 뭐 20대 초반 이렇게 조기 발병했다거나 급속 순환형, 어떤 경우에는 봄에는 조증사파, 가을에는 우울사파, 1년에도 뭐 2번, 3번씩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급속 순환형인 경우에, 이런 경우에는 나쁜 예후가 예상이 될 수 있어서 더 길게, 긴 기간, 5년에서 7년 뭐 이렇게 길게 유지하기도 합니다. 이 양극성 장애가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유병률이 낮지만 진단이 되는 상태라면 긴 치료 기간을 요하고 또 사파가 있을 때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약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.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,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, 또 사파가 있었을 때 발생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들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속적인 정신건강 교육,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병원에 같이 내원하셔갖고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, 교육을 받는 게 꼭 필요한 질병입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, 이 양극성 장애는 생물학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고혈압, 당뇨처럼 약을 잘 먹으면 병이 없는 상태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약을 잘 먹어서 재발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평생 약을 필요는 없어요.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